도전한다는 거 자체가 대단한 거죠. 왜냐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 듣는 거 보면 2022년 올해 안 가면 못 간다잖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현대자동차의 일본 재진출은 성공할 수 있을까? 인데 오. 현대자동차가 지난 과거 2000년대 초반에 일본 시장에 진출을 했다가 건 10년 정도 장사를 했는데 그렇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철수를 했습니다. 예, 거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박간의 영상. 두둥. 예, 현대자동차가 일본에서 뭐 철수한 이유, 그런 식으로 현대자동차 관련해서도 저희가 영상을 꽤 많이 만들었습니다. 예, 현대가 일본에 진출한다 안 한다 이렇게 소문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드디어 이제 현대가 2022년 중에 일본 시장에 진출을 해가지고 다시금 장사를 시작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오피셜 기사가 떠가지고 거기에 관련돼가지고 오늘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뭐 박간의 오상이 자동차 전문가라 가지고 현대가 일본에 재진출하면은 성공할 수 있을까 못할까 이걸 판단이 가능한가는 안 되죠. 예, 이건 그러니까 일본 소비자들 마인드이기 때문에 제가 그까지 판단을 못하지만은 대신 제가 오늘 현대가 진출하는 차종과 그 차종에 대한 일본에 이미 판매를 하고 있는 혹은 현대랑 같은 시기에 판매를 할 경쟁 차종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 가격이면 나는 이거 사겠어. 아니야, 나는 이래도 현대를 사겠어. 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보여드리는 걸 보시고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럼 이거는 우리가 성공이야 실패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같이 생각해 봅시다. 그렇죠. 그리고 현재 일본 사람들의 전기차 인식이라든지 그런 친환경차 인식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드릴 테니까 그 정보를 딱 들어보고 내가 뭐 일본 사람이라면 난 이거 사겠네 이런 느낌으로 있잖아요. 예,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 가지고 먼저 이것부터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지난 2020년 12월 19일 좀 됐죠. 이때 니케이 현대차 2022년 일본 재진출 수소 전기차를 명회복이라는 기사가 떴었어요. 저희가 예전에 이런 걸 기사를 가지고 방송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났죠. 지금 이제 2022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런 식으로 짜잔. 일본 차 회사들 만만치 않지만 현대차 비장의 무기는 이것 이래가지고 현대차 일본 시장 13년 만에 재도전이 이제 2022년 2월 4일에도 이제 기사가 뜬 거예요. 이건 이제 장채호 현대차 사장이 그러니까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를 하면서 일본에 갑니다 라고 이제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오는구나. 여기에 참고돼 관련된 기사는 바로 이거죠. 블룸버그네요. 한국어로 번역. 13년 만에 일본 진출, EV 등 온라인 판매, 한국의 현대자동차. 테슬라처럼 온라인 판매구나. 그렇죠. 주목해야 될 만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전 차종을 판매하는 게 아닙니다. 제네시스를 판매하는 게 아닙니다. 전기차인 아이오닉5랑 그 다음에 넥소 수소자동차. 예, 이 두 종류를 이제 판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골자예요. 그렇게 많은 차종을 파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죠. 위 타이틀에 있죠. 온라인 판매를 한다는 겁니다. 자, 먼저 일본의 이 전기 자동차가 어느 정도 팔리고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좀 준비를 했거든요. 지난 2011년 10월 4일에 나온 이제 EV 판매 개수인데 일본 내에서도 이제 EV가 이 왼쪽 약간 좀 하늘색이거든요. 그래서 2011년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매년 어쨌든 EV가 늘어나고 있는데 근데 반대말 하면은 이때가 더 팔렸던 거 아니야라고 느끼잖아요. 맞습니다. 과거에 EV가 한번 인기 끌었던 적도 있었어요. 닛산 리프가 잘 팔릴 때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 어느 정도 EV의 수요는 있었는데 그게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한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00대에서 20,000대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파이 중에 대부분이 일본 자동차 메이커보다는 해외 자동차 메이커 있잖아요. 일본 판매하는 수입차들의 EV 판매량이 과거에서부터 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 2011년에 수입 EV가 8,600대가 팔렸거든요. 거의 반절 가까이는 수입 전기 자동차가 일본 시장을 많이 공략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은 어느 정도 팔리냐면은 짜잔 전기차 신규 등록 10만 대예요. 와. 2011년 거의 한 5배 이상. 인구 차이도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차의 전체 등록 차량 대수는 일본이 3배 이상 더 많은데 전기차는 대한민국이 5배 이상 팔립니다.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어마무시할 정도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오픈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반대말로 하면 일본 사람들은 전기차를 거의 안 산다고 보면 되죠. 대신 뭐 하이브리드 이런 거를 좀 이제 많이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한일 양국 간의 이런 인식 자체가 상당히 틀려요. 그런데 이제 일본 내에서도 이런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전기차를 좀 타게 해야 될 것 같아. 과거부터 지금까지 흔히 말하는 보조금 제도를 계속 개선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의 일본의 보조금 제도가 대충 어떤 느낌이냐면은 짜잔. 각 나라에서 하는 건데 그렇죠. 일본도 조금 있네.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의 맥스가 80만 엔, 우리 돈 800만 원을 줍니다.
그럼 여기서 끝이냐? 아닙니다. 이거는 정부 보조금이고 본인이 살고 있는 지자체 보조금이 따로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차량 가격이 500만 원이야. 환경청에서 80만 원, 우리나라도 800만 원 보조금을 받아요. 그리고 위에 파란색 칠한 거 있죠. 에비나시 EV 보조금 이래가지고 본인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의 보조금이 15만 원. 그러니까 합쳐서 총 보조금 95만 원. 우리나라도 950만 원 보조금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5천만 원짜리가 거의 4천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최근 좀 더 많이 확장을 하는 편입니다. 일본 내에서도. 전기 자동차를 사세요. 전기 자동차를 사세요 선생님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어찌 보면 지금이 딱 적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해외 자동차 메이커들이 이걸 알고 있으니까 일본 시장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겁니다. 보조금을 꽤 많이 주니까. 다만 그래도 서민들한테는 아직까지 가격이 비싸네. 그렇죠. 예, 서민들한테는 이제 아직까지 좀 가격이 비싼 편으로 느끼죠. 왜냐면 일본은 경차가 많이 팔리는 나라니까 경차는 여러분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보조금 없더라도 근데 1,000만 원, 2천만 원이면 집 많이 싣고 연비도 나쁘지 않고 경차 타고 다니면 되는데 굳이 전기차 뭐 거의 이런 고급차 가격 내야 돼? 이런 식으로 느끼는 사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니즈가 없었는데 있잖아 탈탄소부터 이래가지고 카본 프리 시대입니다. 이제 뭐 재생 가능한 에너지 그다음에 환경에 좋은 전기차 씁시다 이래가지고 일본에서도 약을 많이 팔아요. 그렇죠. 해외에서는 그렇게 하니까 일본도 따라가자 해서. 그렇죠. 유럽이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푸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 과연 현대 경쟁 상대는 누가 있을까? 일본 시장에서. 오. 먼저 제일 유명한 건 이 친구죠.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상당히 일본에서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테슬라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도 뭐 안티도 있고 인식이 좀 여러 가지 제각각입니다. 예. 안티도 있지만 엄청나게 신자도 있네요. 신자도 있죠. 예, 뭐 테슬라 많이 차다 그런 분들. 화성 갈 거니까 도지코인 그런 느낌으로. 이 테슬라는 과거부터 지금 일본에 이렇게 자동차를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한국에서 많이 팔리는 모델 3 같은 것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테슬라가 많이 팔리느냐? 많이 안 팔립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거 있잖아요. 일본에 2011년에 수입차 전기 자동차가 8,600대가 팔렸는데 이게 뭐 벤츠부터 이래가지고 다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 중에서 몇 대 팔았을까? 어떻게 되든 8,600대보단 적게 팔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내에서 팔리는 테슬라의 자동차 인기보다 일본 내에서는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걸 테슬라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을 한 거야. 어떤 식으로 해야지 팔릴까? 그러니까 아까 현대자동차가 여러분 일본 내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판매할 거라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국 내에서도 테슬라가 거의 온라인으로 그렇게 뾱뾱뾱 해서 판매하던데 대충 테슬라 같은 방식인가? 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일본 내에서 테슬라가 매장이 있습니다. 사실은. 있긴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도쿄 아오야마 한국으로 치면 그 강남 가로수길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데 테슬라가 이렇게 매장을 놔두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뿐만이 아니라 도쿄 주변에 가와사키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예. 요코하마랑 도쿄 사이죠. 이 가와사키라는 동네에서는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매장이랑 이렇게 자동차 픽업을 할 때 이쪽으로 와서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상당히 크게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냐? 아닙니다. 노력을 더 해요. 한국 테슬라랑 일본 판매 테슬라의 차이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여러분 일본의 테슬라가 싸요.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테슬라 모델 3를 만들고 있는데 이게 유럽에도 수출하고 그다음에 일본에도 들어오거든요. 대한민국에서는 이 테슬라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가 뭐 6,100만 원, 롱 레인지가 6,900만 원 정도 하잖아요. 퍼포먼스는 8,000만 원. 예. 일본 내에서는 테슬라가 대충 이런 식으로 팔립니다. 제일 싼 모델이 454만 원, 롱 레인지가 534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롱 레인지를 이제 비교를 하면은 대한민국 내에서 이거 많이 팔린 거 6,900만 원. 그러니까 약 1,600만 원 쌉니다. 같은 모델에 1,600만 원. 여기서 아까 보조금이 들어가요. 엄청 테슬라가 저가로 정책을 펴니다. 그런데도 안 팔려요. 이게 테슬라의 현실입니다. 예전에 이런 뉴스 있었네요. 그 비싸게 산 시절 사람들이 눈물을 났다고 갑자기 가격 할인했으니까. 그렇죠. 일본에서 갑자기 가격을 이제 할인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아직까지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테슬라는 자동차를 만드는 메이커가 아니에요. 여기는 뭔가 냄새가 나. 뭔가 좀 모르겠어 이런 느낌으로 있어가지고 매니아는 있지만 정말 신자 같은 매니아는 있지만 그만큼 안티도 많아가지고 그렇게까지 판매량이 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기본적으로 온라인 판매를 하기 때문에 현대에서도 이제 테슬라를 따라 사는 것 같긴 한데 가격 설정은 상당히 머리가 아프겠죠. 왜? 대한민국에서 판매되는 예를 들어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아이오닉 5가 이게 4,600만 원부터 시작을 되잖아요. 그럼 이게 가격이 이거 옵션 넣고 이러면은 어디 있냐? 뭐 프레스테이지라면 5,800부터 이래가지고 아이오닉도 비쌉니다. 이 아이오닉 5가 예를 들어 일본에 팔 때 아까 이거 있잖아요. 테슬라의 롱레인지 모델보다 비싸게 나오면 사람이 살까요? 안 살까요?
EV라고 하면 먼저 테슬라 그렇죠. 나왔기 때문에 어, 그 지금 막 왕이잖아. 그렇죠. 그거보다 비싸면 모델 3가 상당히 가격적인 면에서 일본에서 엄청난 저가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비교했을 때 테슬라랑 현대를 혹시 비교한 사람이 있으면은 과연 이 아이오닉이 얼마대로 나와야지 일본 사람들이 살까? 라는 식으로 좀 많이 생각이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좀 머리가 아플 거예요. 어쨌든 테슬라는 기본적으로 온라인 판매 매장이 있다 하더라도 뭐 전시 매장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 딜러 그런 판매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좀 다른데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기업이 상당히 복병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어디냐면은 바로 이 아우디랑 그리고 폭스바겐입니다. 예를 들어 아우디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현재 일본 내에서 한국어로 번역이라면은 Q4 e-tron을 이제 판매를 할 거다. 2020년 가을. 최근에 CF도 나오네요, 이거. 그렇죠. 이 친구가 대략 가격이 얼마 정도예요? 599만 엔 제일 싼 거. 662만 엔 이렇게 가잖아요. 어쨌든 좀 비싼 편입니다. 일단 얘는 아우디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폭스바겐인데 이 폭스바겐이 여러분 상당히 대한민국 사람이랑 일본 사람이 느끼는 게 다른 브랜드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 폭스바겐이라면 뭐 예전에 그 DJR 게이트부터 이래가지고 그거 비틀 패션카 아니야? 뭐 폭스바겐 티그 하면 그냥 볼만하다 이런 분들이 있을 건데 일본 내에서는 폭스바겐이 역사를 꽤 오래 갖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이 그러니까 독일에서 핸들링하는 보호사가 들어오기 이전에 도요타랑 손잡고 일본에서 판매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 자동차는 도요타가 거의 다 팔잖아요. 그 도요타 딜러에서 예전에는 폭스바겐 차를 같이 팔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내 판매량 중에 어마무시한 판매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독립을 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독립을 했을까? 그렇죠. 기존에 도요타 딜러였던 데가 도요타 차를 버리고 폭스바겐 딜러로 변신한 데도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일본 내에서의 폭스바겐은 예전부터 딜러 판매, 현장 판매 이게 엄청나게 강한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수입차 메이커 중에. 폭스바겐이 일본에 이제 올해 어떤 걸 들고 오냐면 예를 들고 옵니다. 자, 한국어로 번역. 2022년 중에 폭스바겐 EV ID4가 이제 일본에 들어옵니다. 정말 올해 많이 나오는구나. 올해 많이 나옵니다. 일본에서. 보조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폭스바겐이 들어온다니까 일본에서도 이제 많이 주목을 하는 거죠. 왜냐? 2011년 수입자 차명부 신차 등록 대수가 1등이 일단 미니입니다. 일본 사람 미니 엄청 좋아해요. 예. 미니는 이길 수 없어. 그런데 폭스바겐 T크로스, 그다음 폭스바겐 골프, 폭스바겐 T록, 폭스바겐 폴로 이런 식으로 웬만한 뭐 벤츠랑 BMW보다 폭스바겐이 다양한 차종이 2위, 5위, 6위, 7위에 랭크돼 있어요. 특히 뭐 골프, 폴로는 뭐 그렇죠. 옛날부터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폭스바겐 골프가 매니아가 엄청 많아요. T9보다 좀 작은 뭐 T크로스랑 T록도 상당히 인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폭스바겐 지들이 이런 것도 이제 내는 거예요. 한국어로 번이라면은 일본 사람들 덕분에 2011년 수입 SUV 등록 대수 1위, 2위가 다 폭스바겐이다. 근데 얘랑 비슷한 전기 자동차가 올해 등장을 한대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은근히 일본 내에서는 기대하는 사람이 좀 생기는 거예요. 그냥 그 가솔린차에서 그렇죠. 넘어가는 분들도 그렇죠. 넘어가는 분들. 왜냐면 가솔린에서 뭐 T크로스, T록, 뭐 폴로 타던 사람이 와 폭스바겐이 드디어 일본에 처음으로 전기차를 내? 나는 폭스바겐 팬이니까 갈 거야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우디는 아까 가격이 그게 나왔어. 근데 폭스바겐이 아우디보다 비쌀까요? 쌀까요? 싸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아우디 이트론보다는 무조건 쌀 거란 말이야. 거기에다 또 보조금을 넣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대충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의 경쟁 레벨로 이 폭스바겐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2022년 중에 들어온다니까 딱 현대자동차 진출이랑 맞붙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도 상당히 일본 내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기대를 한다든지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친구는 온라인 판매가 아니라 딜러 판매가 있다는 거. 그게 좀 상당히 다른 점이죠. AS부터 이래가지고. 그리고 테슬라와 다르게 그 일단 믿을 수 있는 회사잖아요. 일본 네. 사람한테는. 일본 사람한테는 그래도 뭐 아무리 디젤게이트 하더라도 테슬라보단 근본 있는 회사니까. 폭스바겐이. 물론 이것도 엄청나게 판매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매니아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수요는 있을 거다라고 사람들이 예측을 하는 거겠죠. 예.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대충 이제 수입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듣기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뭐 현대 간다 해서 오상 수입차 들고 왔는데 일본 자동차 애들도 전기차 만들잖아요. 라고 느끼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일본 애들도 전기차 만드는데 경쟁까지는 안 돼요. 왜 안 될까? 예를 들어 올해 일본에 제일 기대되는 닛산 아리아입니다. 일본의 국민적 아이돌이었던 기무라 따쿠야. 기무 따쿠가 맨날 첫날 TV 나서 광고 치는 거 이거. 그리고 일본 사람들한테는 EV라고 하면 닛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닛산의 리프가
아무래도 이제 일본의 역사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 닛산 전기차 이미지가 상당히 센 편이죠. 그러니까 이 리프보다 좀 더 고급스러운 이 닛산 아리아가 뭐 올해 나온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아리아가 가격이 여러분 이 꼬라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서 좀 이제 사용 올리잖아요. 이거 720, 7,200만 원. 그다음에 좀 사용 올리잖아요. 이건 얼마? 이거 이포스로 넣으면 얼마냐? 7,900만 원. 죄송합니다만 좀 아우디를 먼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우디보다 비싸요, 여러분 얘가. 그러니까 여러분 느끼 그러면 아우디 사지라고 느끼잖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아이오닉이랑 경쟁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 레인지가 달라요. 스타트 단계가. 얘는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닛산에서 얼마나 판매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일본 사람들 중에서 너무 기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 도요타의 BZ4X. 이거는 이제 올해 나온다는 말이 있는데 이거 가격대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도 그 올해 EV 시대가 시작한다는 느낌이 있잖아, 일본에서. 그러니까 나오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일본에서 도요타가 낸다 해가지고 말은 나오는데 이거는 솔직히 사람들이 많이 팔릴 거라 기대를 하지 않아요. 해외에서는 대략 영국에서 600만 원 넘어갑니다. 우리나라 돈 6천만 원 넘어가요. 팔아요. 도요타도 그래? 아까 이 차가 전기차가 6천만 원 넘어가니까 얘랑 가격대가 비슷하다 보면 돼요. 아까 도요타가 나오는 것도. 그러니까 수입 자동차의 웬만한 전기차보다 일본 회사가 파는 지들 전기차가 더 비싸요. 세게 받는 거예요. 왜냐면 이 친구들은 전기차만 파는 게 아니라 일본의 하이브리드도 팔아야 되고 팔고 싶은 차가 많이 있거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전기차를 사길 바라지가 않아요. 예. 전기차 비싸죠? 그러면 하이브리드 사주세요네. 그렇죠. 막 판매량 엄청 늘리겠다는 생각 그렇게 없어요.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일본 내에서 전기차 시장 같은 게 이렇게 니케이가 보도한 거 멘트로 기본적으로 수입차, 테슬라 아니면 아까 이거 있잖아요. 아우디라든지 뭐 벤츠도 있지만은 폭스바겐이라든지 이 친구들이 일본 차보다 더 싼 가격으로 파는 거예요. 수입차인데. 그러니까 이 친구들을 중점으로 이번에 진출하는 현대의 이 아이오닉 5가 경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듣고 어떻게 느끼십니까? 여러분들이 일본 소비자라면은 테슬라, 아우디, 폭스바겐, 현대 중에서 뭘 고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차의 진출 자체가 쉽다라고는 아무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의 일본 내에서 판매하는 수입차 메이커들은 딜러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정비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케팅도 돼 있죠. 브랜드 이미지도. 그나마 이제 이 현대의 그 희망을 알아보면은 이겁니다. 현대차 아이오닉 5 최고 인기 옵션은 V2L. 전기자동차 가지고 계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 전기자동차가 자동차 충전하고 나서 달릴 때만 쓰는 차가 있고 자동차를 충전하고 나서 그 전원을 빼가지고 비상 전원으로 쓸 수 있는 차도 있어요. 참고로 아이오닉에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이 들어가 있는 차는 일본 전기자동차는 다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보여드린 수입차들은 이런 게 잘 안 들어가 있어요. 특히 테슬라는 이게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 일본 사람들이 사는 그렇게 중요한 기준이 돼요? 이걸로 차이가 납니다. 보조금. 아까 이거 봤을 때 닛산 아리아가 80만 원이고 테슬라는 모델 S든 3든 다 60만 원이잖아요. 수입차라서 보조금이 20만 원 적은가? 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차제 콘센트에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경우 아니면 외부 급전기나 V2H의 경우에 전력 공급. 지금 뭐냐면은 전기장치 충전을 해가지고 그 전력을 외부로 공급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친구들은 일본 내에서 보조금을 20만 원, 우리가 또 200만 원 더 줍니다. 그러니까 다른 수입차랑 다르게 아까 있잖아요. 아이오닉은 이 기능이 있으니까 이게 그나마 긍정적인 요소로 좀 받아들이거든요. 예. 그러면 최종 가격을 보면 그 다른 수입자보다 싸게 살 수도 있겠죠. 가격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저걸 왜 보조금을 더 주냐면은 일본 내에서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은 인식이 많아요. 왜냐면은 제시에 안 좋을 수가 있다. 맞아. 근데 그걸 반대로 얘기하는 거지. 전기 자동차에 전력을 충전해 두면은 예를 들어 정전이 되고 인프라가 마비되는 상황에서 당신이 어떻게 전기차에 있는 전력을 빼내 가지고 지금 당장 살 수 있다. 재난 보호로 된다. 그래서 일본에서 일부러 전기차에서 빼내는 그런 기능을 추가감 더 주는 겁니다. 재난 방지 기능이라 해가지고 일본 차를 대상으로 한 보조금 증액이다라고 얘기한 기능이었는데 이게 아이오닉이 들어가면은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뭐 대한민국에서는 잘 팔린 테슬라조차 일본 내에서 가격을 할인하고 매장도 설치하고 하더라도 안 팔리는 이 테슬라. 그 외에도 폭스바겐부터 아우디 쟁쟁한 수입차 메이커가 현대자동차랑 비슷한 가격 레인지에 도전하는 그 시장에서 과연 현대자동차 아이오닉은 어떤 식으로 일본 사람들이 어필할 수 있을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그래도 도전한다는 거 자체가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 듣는 거 보면 2022년 올해 무조건 올해 안 가면 못 간다잖아. 그렇죠. 왜냐면 그런 새로운 시장은 먼저 가는 게 그렇죠. 중요하니까. 먼저 와야 되니까. 예. 그리고 제가 오늘 얘기한 것 중에 일부러 수소차 넥소는 뺐습니다. 왜? 일본산은 수소차 안 사거든요. 도요타 미라이도 좀 도요타 미라이도 안 팔려서 난리 나는데 넥소를 제가 일부러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소는 일본에서 인프라는 많이 있는데 주말에는 수소 충전이 잘 안 돼요. 밤 시간에 영업을 안 해요. 관리자가 없어서. 그래서 일본에서도 수소차는 거의 버린 거기 때문에 오늘 넥소는 일부러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나 전기차 아이오닉만 그나마 좀 가능성이 보여가지고 이걸 좀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의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